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화수 교수와의 대답 내용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 중 단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어 선사는 단군이 아니요 단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요로 병립인데 즉 요임금과 같은 때 쓰기 위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는데 이 사람이 단군이다. 그렇다면 군이 아니라 제로 봐야 옳다. 중국 왕의 제도에 삼황, 오제, 삼왕, 오패, 그 다음이 군이라는 서열의 불변원칙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소국이라고 얕잡아 보고 붙인 군이라는 호칭은 엄연한 독립국인 우리가 사용하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후천의 세계에 관해 말해보기로 합시다. 이 후천 세계는 마치 처녀가 초조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성숙하여 극단적인 자기 감정의 대립이 완화되듯이 지구에는 극한과 극서가 없어집니다. 수극생화하니 고로 천하상극지무라. 이는 불이 물속에서 나오니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세계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이미 6천년 전 복희씨의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음력에는 윤날과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이 생기는 이치는 지구의 축이 23도 7분가량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후천시대에는 지구의 축이 바로 세워져 윤달과 윤날이 없어지며 위도와 경도가 없어집니다. 윤달, 윤날이 없어지면 인간이 지닌 속성으로서의 간도수가 없어지고 인간 사회의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윤달과 윤날이 생기는 이치를 윤도수라고 하는데 이는 중간 매체, 즉 과도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간 매체야말로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부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존 경쟁이라든가 생활수단 때문에 세계 도처에 전쟁이나 분쟁들이 일어나고 군자를 가장한 비인격적인 선비들이 활개를 쳐왔지만 이 후천시대에는 인재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겁니다. 모든 정력의 원리는 산학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산학의 숫자풀이는 무궁무진하여 거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음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수로 말하고 이는 또 소양수라고 말하며 남자는 양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수로 말하는데 이는 또 소음수로 풉니다. 이 이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는 27 14세에 사춘기 초조가 오고 57 35세에 월경이 줄기 시작하고 77 49세에 폐경됩니다. 남자는 28 16세에 이성을 알게 되고 58 40세에 머리가 새고 정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며 88 64세에 정력이 끊어지는 법인데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지구에 잠재해 있는 불덩이가 북빙하로 향해 빙산을 녹이는 것은 마치 음양을 모르는, 즉 다시 말해 이성을 모르는 처녀가 윤문을 열고 성숙한 처녀로 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지구의 표상이며 마찬가지로 우주의 표상이기도 한데 이는 마치 오장육부가 천과 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의 성숙기는 곧 지구의 성숙기와 같다는 원리가 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풍조를 보면 여자들이 몸을 드러내는 의상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다니는데 이는 곧 지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조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극한과 극서가 없어지면 인간의 부조리도 따라 없어진다고 위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역사에 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은 세계 지도의 대부분을 지배할 때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그 지배 철학으로 삼았는데 그 진화론은 약육강식 우승열표의 원리로서 힘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막스의 사회주의 평등 이론이 나와서 그 적자 생존의 진화론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 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 땅의 2분의 1 이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아직도 그 이론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요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동양 사상을 중심으로 정신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동서양이 지닌 부조리를 타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정치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의 질문입니다. 신라 때 최치원은 천부경을 한자로 번역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단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제 이래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선가 사상이 여기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선 원리는 불교를 통해서 세계에서도 우수한 중심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사, 천부경은 몇 자 안 되는 내용이지만 매우 난해하며 역학의 원리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물론 유교의 원리는 그 깊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천부경은 비교적 역학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의 첫 문구는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끝은 일은 종무종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일은 시작인데 시작하지 않는 일이요. 또 일은 끝냄인데 끝냄이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의 사상은 불교의 원리와 부합하며 역학의 원리와도 부합합니다. 내가 알기로 천부경이 만들어진 시대가 중국의 요순과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에 천부경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복희시의 8괴가 나왔으며 그 뒤에 문왕의 주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이 단제 때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이 중국 사상을 꽃피웠다고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이 사상에 의해서 세계가 조화를 찾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교수의 질문입니다. 최근 김정배 교수가 한국 문화의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밝히기를 복희시 때 황하유역에서 살던 민족과 우리 단제시대의 고조선 민족은 같은 고아시아족으로 형제지간 즉 구이족이고 그 후로 주나라 때부터 한족이 황하유역의 고아시아족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역학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의견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학의 시초는 천부경이었고 단제의 지배 영역은 전 동아시아 일대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파급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발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상에서 본다면 토인비 교수가 말했던 중국 중심 동아시아 시대의 전개는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이 되고 간방의 한족이 시종을 주도하며 천부경 사상이 새로운 세계의 근본이 된다고 할 때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사, 원래 한국은 중국의 말초신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구 10억을 가진 중국보다 월등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왔고 우리 민족이 중국 대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부경에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우주의 깃털이 갖추어지되 모두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보아 복희씨가 8괴를 요순시대에 만들었다고 할 때 천부경은 복희씨의 8괴보다 빨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를 일으킨 주원장도 만주 사람으로서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명천자에 즉위하자 신하가 묻기를 폐하의 계보를 어느 곳에서 찾을까요? 했더니 그는 답하기를 장검을 잡고 남쪽으로 오니 그 선조는 모른다고 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순시대의 황하유역 민족이 고조선족과 같은 고아시아족이니까 복희씨도 한민족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오늘의 중국 역사가 주나라 때부터 한족으로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 즉 복희, 신농, 요순 등
사망오제가 있었던 하은 시대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교수의 질문입니다. 또한 노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도덕경도 단재에게서 전해 내려온 비책을 그가 도서관장으로 있던 바로 그 사서에서 발견해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 사상은 한국 고유의 선사상과는 달리 무의자연 쪽으로만 발전시켜 음의 교리만을 체계화했다고도 하는데 어떠신지요? 선사, 노자는 그 생사가 분명치 않고 80년 동안 모태에 있다가 태어나오자마자 머리가 백발이 되어 노자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장직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비책의 자료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도덕경을 만들었습니다. 교수의 질문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닥쳐올 것을 예견한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이토정이나 남사고 같은 철인들 말고도 정치 지도자로서 이율곡 선생 같은 분들이 국운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대책은 어떻게 평할 수 있겠습니까? 선사, 임진왜란 이전에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예지 본능으로 닥쳐올 국난을 예견하고 그 대책에 부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 당정에 급급하여 주전파와 화의파가 갈라져서 국론이 분열되었지만 정치, 군사적인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와 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조 이전 때 사람으로 강원도에 살던 남사고라는 사람은 풍수, 천문, 복서, 상법 할 것 없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결을 알고 있어 그가 말하는 예견치고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명종 말년에 일찍이 말하기를 머지않아 조정에는 당파가 생기겠고 또 오래지 않아 외변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만약 진년에 일어나면 오히려 구할 길이 있지만 사년에 일어나면 구하기 어려우리라. 사직동에 왕기가 있으니 마땅히 나라를 태평케 할 임금이 거기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조정에는 을해년부터 비로소 당파가 생겼고 왜라는 임진년에 일어났으며 선조대왕은 사직동 잠저에서 들어와 대통을 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예언과는 달리 당시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대조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을 맺을까 합니다. 선조 때 화의파로서 영의정이었던 유승용보다 앞서 영의정을 하다가 외란 전에 자리를 물러나 하야했던 동고대감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기로 합시다. 그는 당시 이토정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자신도 역학 등의 전통 학문에 밝아서 외란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야 후에 자기 집 청직이 딸을 중매해 자기의 유지를 아들들보다 더 잘 받들 것 같은 어느 거지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는 그 청직이 딸의 남편, 즉 거지 말을 꼭 들어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가 죽자 청직이 딸의 남편은 몇 차례에 걸쳐 그 아들들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두 아들은 괘씸하긴 했으나 아버지의 유언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전 재산을 몇 차례에 걸쳐 내어주면서도 무엇에 쓰는지는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외란이 발발했습니다. 청직이의 사위가 그때 두 아들에게 나타나 피난할 것을 권유했고 그를 따라 청송이란 곳으로 피난해 보니 그곳에 동고대감의 아들들이 기거하던 집과 똑같은 집을 장만해 놓고 전답도 똑같은 면적으로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고대감은 닥쳐올 국난을 알면서도 나라의 위기를 대처하기는커녕 일족의 호신만을 염려하여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임금을 위해 한 일이라곤 지금의 자하문 근처 성벽에 비상구 하나를 미리 만들어 선조가 그 문을 통해 피난길에 오르게 했던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다가 당정으로 쫓겨난 이율곡 선생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경륜뿐만 아니라 역학도 밝아 닥쳐올 대란을 미리 알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끝내는 소인들의 어리석은 반격으로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임진강 연안에 정자를 지어 놓았는데 선조가 의주 피난길에 올랐을 때 임진강 연안에 이르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때문에 길을 열지 못하다가 이 정자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히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란을 예견하고 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자기의 직위를 걸고 노력을 했고 비록 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제까지 탄어대종사 연보에서 읽어드렸으며 다음에도 역시 연보 및 법어집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세요.